안녕하세요. 식사들은 하셨나요? 저는 지난 2021년 6월 5일 종골 분쇄 골절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제 직업이 플랜트 설계 엔지니어이고, 그날은 현장에 나가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업 차량을 현장 안으로 들여오기 위해서 동선을 정리 중이었고요. 공사 차량이 막 들어오려고 하는데 전선줄이 걸릴 것 같아서 얼른 치워버리려고 살짝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졌습니다. 공사 초반에는 안전장치도 없기 때문에 대비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떨어지면서 불과 2m 남짓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죽거나 크게 다칠 것이라는 생각은 안 했었습니다. 착지도 두 발로 했었고요. 흙길이나 산길이면 다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산업 현장 콘크리트 처리가 된 바닥은 제 예상보다 굉장히 딱딱했습니다. 착지하자마자 다리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지고 저는 서지 못하고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주변에 작업자들이 몰려들었고 그 중에 한 분이 뼈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알 수 있다고 신발을 벗기고 양말도 벗겼습니다. 다리에 붓기가 차오르기 시작한 상태였고요. 작업자분께서는 붓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뼈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옆에 계시던 작업자분께서 제 차를 운전해 주셨습니다. 현장 근처 대형 병원까지 가는 동안에 통증이 계속돼서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앉아있을 때도 뒤꿈치가 너무 아파서 디딜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로 양팔로 허벅지를 들어 올려서 어디에 닿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고 엑스레이를 찍으니 뼈가 조각나서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일단 뼈는 여기서 맞추고 수술은 집에서 가까운 병원으로 가서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야 수술하고 왔다 갔다 관리받기 용이할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뼈를 맞추기 위해서 진료실로 들어가 있으니 곧이어 남자 간호사 두 분이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의사분께서 들어오셔서 제 뒤꿈치를 주무르기 시작합니다. 남자 간호사 두 분이 뼈를 맞추는 동안에 제가 극심한 통증으로부터 발버둥 치는 것을 막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가 아니라 비명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아팠거든요. 의사분께서는 진료실의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가면 다른 환자들이 불안해하니까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10초? 15초? 극심한 통증 속에서 제가 이 시간을 길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분께서는 정말 빠르게 만지고 있었다는 걸 제가 느꼈는데 잠깐 멈췄다가 더듬어보고 다시 맞추고 이런 것을 몇 번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뼈를 다 맞추고 나서 다시 어긋나지 않도록 붕대를 감고 목발을 구매했습니다. 목발 사용법도 병원에서 알려주었습니다. 흔히 저는 겨드랑이에 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집 근처 병원으로 다시 이동하였습니다. 이 극심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근데 다친 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수술은 월요일에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다리를 부정한 것 이외에는 치료와 관련된 조치는 다른 게 없었고 수술 전까지 그냥 진통제와 무통주사만 가지고 버티게 됩니다. 아무리 진통제를 맞고 있어도 통증이 완전히 없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누워있으면 짜릿한 느낌이 심해져서 앉아야 했고 앉으면 다리에 피가 너무 쏠려서 터질 듯한 느낌이 들어서 다시 누워야 했습니다. 잠을 2시간마다 깰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와이프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몸이 아직 젊은 줄 아느냐? 현장 갔으면 몸살려서 일해야지. 왜 그랬느냐? 잔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런 잔소리 속에서도 놀람과 걱정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이런저런 걱정이 앞서서 검색해보니 좋은 결과를 알려주는 사례가 그리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골절 부위가 뒤꿈치인 경우에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글이 정말 많았거든요. 정말 온갖 걱정과 무력감이 덮쳐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시작되었고 옆으로 돌아 누워서 허리에 마취 주사를 맞았습니다.
점점 다리의 감각이 없어지고 수술은 시작되었습니다. 천으로 가려놓았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간간히 망치 두드리는 소리 정도? 수술이 끝나고 나서 다리에는 크고 두꺼운 침이 여러 개가 박혀 있었습니다. 몇 개가 될지 세볼 틈도 없이 장침들을 다 덮어버리는 통 깁스를 하게 됩니다. 다행히 환부는 열 필요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분께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뒤꿈치뼈 골절 사고가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월드컵에 흥분한 사람들이 버스 위에서 뛰어내리면서 줄줄이 입원을 했었다고 하네요. 자기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수술의 전문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수술이 끝난 뒤에도 통증은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수술 전보다는 한결 나아져서 자면서 깨지는 않아도 될 정도는 되더라고요. 4일 정도 지나고 나니 한결 좋아졌습니다. 4일 후부터는 하루가 다르게 통증이 좋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통증은 가라앉아서 좋은데 다리 한쪽을 못 쓰게 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휠체어 생활, 화장실 변기에 앉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거, 머리는 와이프가 감겨줘야 됐고, 나 혼자 샤워는 꿈도 못 꿨습니다. 누군가 도와줘야 뭘 할 수 있다는 거, 이 시기에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무력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약 4주 정도 있었을까요? 기간이 얼마였는지 정확한 기억은 잘 안 납니다. 병원에서 다른 환자를 받기 위해 퇴원을 권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쯤에는 저도 큰 통증은 없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권유한 대로 집에서 자가치료로 누워있기로 합니다. 진통제와 염증약, 깁스와 목발을 한 상태로 스스로 운전해서 집에 왔습니다. 이후에는 그저 무료한 생활을 달래기 위해서 친구가 들려준 소형 게임기도 손에 잡아왔습니다. 회사는 계속해서 쉬고 있었고요. 6주 정도 지나고 나서 병원에 다시 가서 깁스를 풀고 장침을 뽑고 붕대와 붕대에 맞는 새 신발을 주었습니다. 장침을 뽑는 것은 마취를 안 해도 통증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혈만 잘 해주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이더라고요. 너무나도 앙상해진 종아리를 보니까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종아리에 붙어있던 탄탄했던 근육이 그저 물찬 주머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저 6주가 지났을 뿐인데 병원에서 안내한 대로 주기적으로 물리치료를 다녔습니다. 의사분께서는 이제는 살살 걸어도 된다고 해서 발을 디뎌봤습니다. 발목과 뒤꿈치에서 짜릿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아직은 목발을 떼기 이르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9주차에 회사에서 출근하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목발을 짚고 회사를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로는 천천히 근육이 붙고 조금씩 걷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겨울을 맞았고 목발 안에도 걸을 수 있었고 하루 2시간은 무리 없이 걸을 수 있었습니다. 2시간을 지나면 다리를 절기 시작하고 발목과 뒤꿈치의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이후로는 점차 나아져서 3시간, 4시간 시간이 계속 늘어났고요. 그리고 1년 반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혼자 테니스도 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통증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4시간, 6시간 하루 종일도 걸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게 더 아프기 때문에 걷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다들 다리를 절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너만 모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절고 있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심각한 부상에서 이 정도면 다행입니다. 저는 죽지 않고 살아있고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도 아니니까요.